선택은 복골복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중에 거의 많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저는 해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뭐냐면 문제를 좀 바꿔서 내요. 그대로 똑같이는 웬만한 중요한 거 아니면 잘 안 내. 상황을 바꾸든지 문구를 바꾸든지 바꿔서 내요. 3교시 시작할까요? 하나 이제 얘기를 하고 갈게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공부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양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이 정도 공부하신 게 결코 뭐 실력이 안 되거나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시험 답안지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갈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시험장 안에서의 그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자, 뭐 머리 손 올리라고 언제 문제만 봐요. 문제를 쳐다보고. 그 분위기가, 자, 100분이라는 시간에 그 네 문제를 3장 정도를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기승전결에 그 사람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질문을, 해석을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류가 그거고, 그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그 손머리 올리고 있는 그 시간에 시험지 주고 땡 그 종치기 전에 저는 도대체 뭘 묻는 걸까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 그 답안지까지 가기 전에 문제지만 볼 때, 문제지만 보는 시간 있잖아요. 문제지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장, 4장도 주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 중에 내가 이건 안 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풀겠다고 선택을 했으면, 옆에다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중요한데 이건 꼭 빠지면 안 되는 거를 몇 개 적어놓고, 그림도 대충 몇 개 그려놔. 뒷면에다가도 뭐 쭉 생각나는 때 대충 약자라도 적어놓고 1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시험 치는 요령도 생겼고, 그 시험 시간을 조정도 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가 된 거야. 이 정도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기까지의 선택과 집중을 내가 하라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데 이게 뭔 말이냐, 선택과 집중. 지금 뭐 저도 그랬고, 모든 전과목을, 전공정을 다 잘하려고 그래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 한데. 근데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해. 이거 안 할 거면은 아예 그냥 시작도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오늘 안반을 했으면 안반에 종류가 뭐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한 거를 한 요렇게만, 기출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를 한번 요약을 해봐요. 그러면 이 한 문제, 서술형 3장짜리 한 문제 3페이지를 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내가 아까 뭐 화태변 얘기했어요. 화태변. 그다음에 시간, 시간 의존적 얘기했어요. 점, 크리프. 그다음에 K0 얘기했어요. 초기 지정능력. 그다음에 또 뭐 강도, 이론, 그다음에 지오 리스크, 뭐 분류가 있다. 뭐 저는 더 할 거지만 한 요런 정도로 추려가지고 이거를 다 각각 3페이지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1페이지짜리 하나,
시간의 전적, 아까 그 중요한 거 있죠? 내용. 한 페이지, 한두 페이지. 초기 지중 응력. 먼저 뭐 어떻게 답을 쓸 것인지, 중요한 건 뭔지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일단 다 집어요. 강도 이론, 누구의 이론이 있고 어떤 그림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고. 지오리스크 10가지예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추려. 분류, RMR, Q 있으면 거기에 따라 실제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설계하는 거 있어요. 라이닝, 두께, 뭐 락볼트, 간격, 길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든지. 하여튼 요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선택을 해. 그걸 집중하는데 뭐 10번 이상 쓰세요. 이래갖고 합격 못하면 제가 환불해드릴게요. 10번 이상 쓰세요. 10번 이상. 그림도 그렇고 그 표도 그렇고 그 자세한 디테일까지 내가 딱 정리가 됐어. 아, 요 정도면 이거를 내가 답안지에 갖다가 갖고 갈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정도가 정리가 되면 10번 이상 쓰세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다 하려 하지 말고 이 공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관건이야.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아직 한 2달 남았잖아요. 시간 한 3달 남았단 말이에요. 까먹잖아요. 10번 이상 쓰는 거는 지금 연습을 저렇게 하되 그림이나 그래프나 이런 걸 반페이지짜리 연습을 그렇게 하되 마지막 이제 시험 때 가면은 전공정이 1에서 14강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은 오늘 안반만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반만 이만큼 나오면 다 못하잖아. 그러면 1강에서 14강까지 한 2개씩 정도만 해. 많이 나오는 위주로. 이거를 10번을 하라고. 자, 이거 2개씩 정말 많이 나오는, 내가 강조하고, 지난번에 나왔는데 요번에 또 나옵니다. 했던 것들 진짜 2개씩 골라가지고 10번 이상 썼는데 합격 못할까요? 못할까요? 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그래프, 그림, 그리고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까지 이론 공부는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이 제가 말로 떠들 때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려라. 그리고 뭐 스트럭처 짜라. 말뚝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런 스트럭처는 주요 골자, 나무는 이런데 그 중에 지금 묻는 거는 이거다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스트럭처를 짜야 된다. 지도를 그려야 된다. 말뚝의 지도, 안반의 지도, 터널의 지도. 설계를 할 목표를 찾잖아요. 우리가 설계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계의 목적을 찾으면 거기를 처음부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가지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해야 되는지 2학년, 3학년 때 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더라. 졸업할 때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가려면 자, 터널을 설계할 때 설계 성과품을 제출을 하려면 서면을 설계해가지고 제출을 하려면 조사서부터 어떤 것들을 거치고 어떤 설계법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 파괴 안전 검토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그 많은 걸 다 외워서 답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루틴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 지향하는 목적은 이거라는 거를 요 순서를 알아야지 중간에 뭘 내도 이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인지 내는 문제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 결국 터널하고 사면 설계하기 위해서 안반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서부터 안반의 특징, 강도, 변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완벽하게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지, 물론. 근데 지금 전단 안밀 투수 시간이 아니잖아.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말로 해가지고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는 제 수업 시간에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될 거라고. 그러면 목적은 최종 목적은 답안지에 갖고 가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시라. 지금은 오늘 공정에 대해서
이 그래프나 이런 어떤 한 단락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최종 내 거를 10번을 하시되 시험 전에는 각 공정별 14강까지의 것 중에 선택을 하세요. 나하고 맞는 거. 다 하려지 말고 나하고 맞는 거를 이거 10번을 써. 이게 차라리 훨씬 고득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제 그래프나 이런 그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얘가 안 익으면 얘가 기억으로 다 못해요. 얘가 기억 못하는 걸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다 보면은 자대고 그리는 것도 깔끔하게 연습도 좀 하시고 그리다 보면은 얘가 먼저 기억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점수의 차이가 확 납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그래프를 하나 그리더라도 어떤 지금 제 교재에 있는 이런 그림들 저는 어떤 거는 제가 그냥 써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교수님들의 뭐 구조물 기초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그림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물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를 해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다음에 봐도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그거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그래도 다 안 돼요. 왜? 문제도 약간 틀리게도 내지만 또 그 생각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에 집중해. 집중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 출제자가 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를 읽어보면 문제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근데 결국 답은 여기로 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그 시험 그 수업할 때도 그러고 제가 요만한 책자 있잖아요. 학원에서 준 거 그 요만한 책자에 보면 옆에 숫자들 있잖아요. 몇 번 나왔다 몇 번 나왔다. 뭐 분류해가지고 요거 몇 번 나왔다. 옆에 숫자를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많이 나오는 거는 또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많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똑같이 안 내. 다르게 내는데 답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답이 같으면 뭐야? 문제 집중, 이 선택과 집중을 10번 이상 해가지고 내가 그 답이 같은 거를 그게 거기에 이제 이 그래프나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넣어주되 이게 중요해요. 아까 6번 추가적으로 내 의견, 평가, 실무 적용, 그 조사의 중요성, 그리고 뭐 향후 과제 이런 것들. 지금 집안은 이 지구상에 이 큰 지구상에 우리는 한 먼지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 집안을 전체를 알 수도 없고 안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럴 것 같으면 여태까지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없었어. 치마에 의한 뭐 이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전제로 가야 돼. 우리는 이 집안을 다 알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 토질이라는 거는 정확한 게 없다. 사실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거기를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게 토질의 설계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 토질, 이 집안에 뭘 하기 위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한치도 틀리지 않아. 이런 설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거를 전제로 해놓고 이 집안은 정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조사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겠죠. 조사의 중요성. 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런 거를 답안지에 녹일 때 그런 의견에다가 넣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토질에서. 구조도 아니고. 구조는 숫자 넣어가지고 하면 딱딱딱딱 떨어져. 근데 그 구조도 어차피 흙 위에 짓는 거잖아. 근데 걔들은 어째 보면 그것밖에 몰라요.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러한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우리의 답안은, 우리의 정확한 정확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확하지 않은 데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생각으로 해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지금 우리가 최대한 안전율을 주고 뭐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또 경제성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여기에 벗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최종 가장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 실무 적용, 아까 같이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게 마무리가, 이 내 답안지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답안지가 차별화, 제가 지난 시험에 제 주변에 59점이 10명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보니까 작년에 22년도에 몇 명 뽑았댔죠? 55명 뽑았댔나요? 3회에 걸쳐서 뽑은 인원이 22년도에 몇 명 뽑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숫자 올려준 적 있잖아요, 카톡에. 작년에 40 몇 명을 뽑았어. 22년도에. 근데 23년도에 34명을 뽑았어요. 3회 동안. 그러면 가능성은 다시 44명으로 가든지 세 가지가 있죠. 아니면 작년에 10명 못 뽑은 걸 포함해서 54명으로 가든지 아니면 34명으로 이제 유지를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이 분야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대요.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시리즈예요. 한데 계속 이렇게 작게 뽑으면 지들도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마 요거에 아니면 요건데 이거 작년 거 감안해서 이렇게 뽑지는 않을 거고 아마 요 정도로 22년 평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으면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응시자가 보통 380명에서 420명 정도 평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시험 접수하는 사람이. 근데 응시자는 한 35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0분의 1 뽑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 회에 10명 내지 12명, 많아봐야 15명, 작으면 7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험에 59점이 10명 정도 나왔다고. 그 사람이 이번에도 59점 하더란 법이 없고 그 사람이 이번에 꼭 합격하기란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52점 받을 수도 있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내 답안을 60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답안을 60점으로 만들려면 남들하고는 달라야 되겠죠. 남 쓰는 거하고는 달라야 되겠지, 뭔가.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 답안이 남 쓰는 거하고 뭐가 떨어질까? 아니면 반대로 남들은 다 쓰는데 나만 쓸 수 있는 게 뭘까? 차별화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채점 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59점하고 60점하고 59.7점하고 60점 땡점하고 똑같을 것 같다 생각하지 마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반드시 이게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이 있는 데는 이 두 답안지는 차이가 있다. 그거를 떨어지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같은데 떨어뜨리면 뭐 재수도 아니고 재수뛰기도 아니고 진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60점 땡을 만들기 위한 내 답안의 차별화의 전략을 내가 세워야지.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래프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많이 그리세요, 그림을. 글자 많이 쓰지 말고 글자를 봐주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지만 저런 의견들, 내 어떤 내 생각인데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이 나만 경험해 본 거면 일수록 더 확실히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 책에,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실무 적용 주의사항. 제가 지금 드리는 거기, 최인길 교수님 거의 책에도 있고, 제 교재에도 있고,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제가 그 설계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심지어 내가 안미라고 전다는 실무 적용 주의사항만 뽑아가지고 한 10페이지 나눠서 내놓은 것도 있을걸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안밀 교재에 보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진짜 별거 아니지 않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답안지 맨 끝에 써주냐 안 써주냐가 차이가 1점 이상 차이가 나요. 이거는 제가 장담해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10번 하고 이때 가서 이거 10번 했는데 떨어졌다. 저한테 오세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까 화태변을 그리더라도 화태변 동그라미 옆에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쓰세요. 내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연습이 없이 절대 시험장만 가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를 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반복해서 10번 하시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반복이 이 말씀 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이제 정하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자기들 후배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저 유명한 박진영이가 너네들 이거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거 매일 하는 거 지겹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 특별한 소수의 애들이 있어. 그렇지만 니들이 이거를 매일 이거를 10년을 하는 것과 걔는 맨날 술 먹고 어디 뭐 나이트 가서 놀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도 잘해. 걔는 타고난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걔하고 너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 성실성,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걸 반복해서 매일 해봐. 걔는 오래 못 가. 오래 가. 이렇게 말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제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살을 빼려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쿼트를 해요. 스쿼트를 몇 개를 하냐면 한 3,400개를 해요. 3,400개를 뭘로 할까요? 흥미가 있어서 막 다채롭게 할까요? 안 그래? 그냥 숫자예요, 숫자. 자, 이렇게 세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내가 이걸 할 줄 몰라서 또 하고 또 할까요? 아니라니까. 똑같은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몸이 익히고 나면 절대로 까먹지가 않아. 거기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그런 거는 이제 뭐 애매하게 안다라는 거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안 보고 예를 들어서 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저는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에 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주말에 토요일 날은 항상 아침에 대충 좀 늦잠 자다가 한 10시, 11시쯤 되면 스타벅스를 가요. 스타벅스 가서 처음에 샌드위치랑 커피 시켜가지고 한 3시, 4시까지 한 5시 돼서 또 뭐 추가로 또 시키고 해서 한 9시, 10시까지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뭐에? 강의 준비해요. 왜냐하면 저도 까먹어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저도 이 토질이라는 학문은 또 특히나 다른 학문처럼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로 떠들 수 있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깊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 공정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3개만 갖고 가도 돼요. 그치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다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알지. 근데 제가 푸는 썰을 가지고 항상
여기서 이까지 설명은 다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려면 이제 어떤 바운더리가 이 공정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없이 이것만 하지 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전체 지도가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안반 마찬가지고 터널 마찬가지고 말뚝 기초 말할 거 없이 그러니까 뭐 하나 얕은 기초에 지지력을 묻더라도 얕은 기초에 전반적인 거를 알고 그 답을 쓰는 거랑 전반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말뚝 브람스의 방법도 채점해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엉뚱한 답을 쓰시는 분도 있고 뭡니까 전이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뚝의 전체적인 설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전이 흐름이라는 건 말뚝이라는 거는 길게 생긴 게 말뚝이잖아요. 그 말뚝이 얕은 기초처럼 바닥이 다 지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면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내려가면서 가는 하중하고 변이 최종 바닥에서 받는 하중하고 변이 그게 지반과 말뚝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반은 파괴란 말이에요. 이게 파괴까지 갈 정도의 얼트냐 Q 얼트냐 PW에 의한 말뚝의 하중이 내려가는 전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도 알뜰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이해가 다 안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말뚝에 대해서 이제 4가지 하중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중, 축하중, 인장하중 뭐 있으면 뭐 이거 전체에 대해서 좀 그거를 이론을 먼저 터득하고 그 중에 하나를 갖고 가려면 이거 중에 이거다라는 게 왜 하는지를 그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심중을 파악을 해야 돼. 이 문제를 왜 내는지. 안반 마찬가지예요. 안반에 뭐 시간 의존적 거동 특성을 이걸 왜 내는지를 그 심중을 파악을 해야 돼. 시간 의존적 거동 특성을 왜 낼까요? 생각을 해봐봐.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대책이 있어요. 다 좋아. 왜 내는데 이걸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낼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50년 뒤에 이 터널이 어떤 거동을 할지 1년 뒤에 어떤 거동을 할지 그 주변 안반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천차만별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답을 쓸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쓴다는 표를 내주라고 답안지에다가. 나는 네가 이거를 묻는데 사실은 이건 네가 왜 묻는지 알지롱 하면서 끝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주는 거야. 그거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하고 내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답안지를 봐도 틀리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10번을 반복을 했어. 스쿼트 300개를 했어. 그 사람의 답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하겠죠, 그 사람. 75점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복. 내가 알더라도, 나 이거 알아.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손이 먼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수영 선수가, 박태환이가 이거를 할 때, 처음에 수영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1년 된 사람이 그 영법을 몰라가지고 박태환이보다 느린 게 아니잖아요. 박태환이 그거를 죽으라고 반복을 해서 이게 뭐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데서 나를 넘어서는 거지. 아까 박진영이 같은 유재석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후배들 할 때 그 어떤 걸 해라는 거야. 연습이 누구의 김영표요? 무슨 영표야? 축구선수. 그 사람도 그러잖아. 연습 안 하면 너를 이겨야지. 너 자신을 이겨야지.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마. 그거는 연습밖에 없어. 그런 말을 진짜 멋있게 하잖아요, 나와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멋있으려고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뼈아픈 경험에 해보니 그것만이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거야. 연습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신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은, 물론 뭐, 내가 말씀드린 이렇게까지 아니어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안 돼, 왜 안 돼? 59점 맞고 자꾸 떨어져.
이거 좌절하시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합격을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그럼 방법을 한번 달리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냥 그 마음에 그 합격하고 싶은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거야. 진정성이 없는 거야. 정말 내가 이걸 합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의 반복은 방법입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한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필요성